말 많은 물고기 이번 주제는요. 제가 그 아이들의 인제 특히 제 ADHD가 같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여러 그 성향을 보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저희 아이 같이 좀 조용하고 그 말 그대로 인제 혼자 동떨어져 있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ADHD가 특히 같이 있거나 그러면은 폭력성이나 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인제 같이 있어서 그거를 문제시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인제 그 내용, 왜 폭력성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증가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오늘 요번 방송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제가 그 TV 뭐죠? 그 지구방 이야기를 인제 했었는데, 이메일을 한번 받았는데, 이 뭐죠? 제 이 링크를 좀 보여줄 수 링크를 아예 좀 줄 수 있냐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링크를 복사해 놨습니다. 지구방이라 그래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방의 줄임말이 지구방인데, 어쨌든 여기 카톡 그 링크를 만들었거든 이 저희 복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지구방 들어오셔서 가끔 인제 제가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인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글을 간단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 것도 보시면서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하는 용도로 인제 사용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라고 제안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얼핏 언급을 했었는데, 이 제 웹사이트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 가지고 이 저희 서점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이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메일을 한번 발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가 가지고 저희 서버 제공하는 데다가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뭔가를 손을 댔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웹사이트가 점점점 이상해지더니 뭐 아예 모르는 사이트로도 막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더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그 5월 초에 했던 백업을 다시 그걸 인제 리스토어 하는,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복원하는 방법 이 좀 "유일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인제 복원을 하고 났는데, 문제가 이메일이 다 사라졌어요.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보내고 받았던 이메일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제, 물론 여기에 이 내용들도 제가 다 인제 다시 만들었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이메일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제가 인제 이메일을 받으면은 가끔 소식을 전하려고 복사는 해 놓거든요. 근데 복사를 안 해 놓고 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질문 보내주셨던 이메일이 다 날아간 거예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인제 이 질문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거 뭐야, 말 많은 물고기 인제 주제로 삼아서 방법을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날아가 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각성에 대한 문제. 이건 뭐 간단하니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들어갈 텐데, 학성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것 말고는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지금 다룰 수가 없는데,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인제 이 내용을 접하신 이후에 질문을 보내셨거나 아니면 뭐 의견을 보내셨거나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바꿨어요. 이게 gmail로 쓰려고요. 그래서 뭘로 하냐면 pondered, 이게 pondered gmail, 여기 100이 있어요. 100. 네. pondered 100 지우고 다시 할까요? 네. pondered 100 gmail.com. 예. 그리고 동시에 인제 이것도 같이 쓰고는 있어요. min at gmail, pondered.com, .ca.
이렇게 두 개. 근데 이게 인제 좀 지메일이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니까 이걸로 인제 사용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질문을 보내신 적이 있거나 의견을 물어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 가지고 있는 이메일이 있으시면, 예, 그리고 좀 뭐 귀찮지 않으시면 요 pondered100@gmail.com으로 다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각성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좀 넘어갈게요. 이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각성에 대한 내용이 올 때 뭐를 이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써 놨냐면은, 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웃기 시작하면은 뭐 10 분, 20분, 어떤 때는 뭐 30 분도 가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자폐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이가 아이랑 자전거 타고, 아니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 타고 어디 가고 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그러니까 도랑에 돌덩이가 이렇게 있는 도랑 같은 거에 빠져 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다쳤을 때 저희 애가 그걸 보고 막 키득키득대고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인제 처음 제가 아이의 생각을 묻게 된, 어떤 생각 뭐 때문에 그랬는지 물었던 계기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웃긴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걔가 슝 하고 날아가서 뿅 떨어지는 게 만화를 보면 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영상이 머릿속에 돌아갔기 때문에 우선 "웃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녀석은 가끔 있다가 뜬금없이 웃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웃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물어보면 친구들 말이 웃긴 게 아니라 친구들 말로 그리 계기가 돼서 머릿속에서 인제 그림이 그려지고 그 영상이 그려지고 "그게 웃겨서 웃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계속 키득대고 웃어요, 한동안. 예. 또 제가 아는 어떤 아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엉덩이를 보면 그렇게 웃었대요. 그게 뭐냐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엉덩이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렇게 웃기다고 깔깔대고 웃고, 한번 뒤집어지면 한 30 분까지도 막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진짜 귀신이라도 들렸나?' 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분들 보면은 무슨 기가 뭐 "혈이 돌지 않아서 뭐 그런다."라고 해 가지고 뭐 그런 치료도 있고, 뭐 또 심지어는 두뇌 무슨 전두엽 뇌파 치료라는 것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종교적인 거를 찾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굿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다 사람들마다 진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쳐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이걸 생각을 해 보시면,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부모님만 더 힘들어져요. 아이도 물론 힘들지만 부모님도 더 힘들어져요. 자, 그런데 인제 보세요. 각성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 두뇌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고, 또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굳이 이런 것 가지고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를 않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는 고립이 돼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재밌는 게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그 옆에서는 계속 하지 말고 못하게 하면서 얘가 뭐 걱정스러운 걸로 보면 아이가 어떻겠어요? 부모의 표정에서 걱정이 드러나면 자폐 아이라고 그걸 못 볼 것 같아요?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을 하니까 차라리 안 보여주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숨어들게 돼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나오면 더 숨어들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화가 안 통하죠. 의사소통이 안 되죠, 대화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아이는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왜? 의사소통이 돼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것마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아예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물 건너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인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제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이 큰 오산이에요. 이건 진짜 큰 오해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끄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거는 뭐를 가르치는 거냐면 저는 가르치는 거는 공부 방법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럴 때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봐."라고 해 가지고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방법을 보고 배워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계속 써먹어 가면서 두뇌 발달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뭐 가르치는 게 이거죠. 산수 문제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손가락으로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폭력성으로 잡았다 그랬죠. 가르치면 아이들 폭력성이 더 늘어나요. 폭력성이 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사회성이 발달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회성이 발달한 아이들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두뇌가 그 가르치는 지식을 전달받으면서 노예화되기 때문에 착하게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요. 이 아이들은 개가 훈련받아서 길들여지듯이 그대로 길들여져 가는 것과 같아요. 예,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상도 받고 다 할 수가 있죠. 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데 상을 줘야죠, 당연히. 애들도 훈련을 시키는 대로 해 가지고 잘 따라오면 맛있는 거 먹을 거 계속 주잖아요. 돌고래도 훈련시킬 때 그 먹을 거를 주잖아요. 그런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르치잖아요? 그럼 폭력성이 늘어나요. 반항해요. '나를 왜 가르치려고 그러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그 갈등과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로가 어떤 경우죠? 서로가 서로 일에 간섭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럴 때 그래요. "야 이건 아니잖아. 너 이렇게 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싸워요. 폭력성도 늘어나요. 예. 물론 저희 아예 처음부터 폭력성이 보여가면서 상대를 '내가 길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폭력이 들어가고, 한 번 폭력이 들어가면서 그 폭력의 강도가 세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가르치려고 할 때예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폭력은 더 심해져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폭력으로 길을 들여야지.'라고 해서 시작이 되는데, 상대도 다르지 않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은 더 심해져요. 자,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폐 아이든 일반 아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은요, 부모가 있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은 부모가 쌓아 놓은 그런 것들, 특히 인제 두뇌 능력을 바탕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밟고 올라서서 더 잘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언젠가는 밟고 올라서야 되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이로 하여금 끊임없이 계속 두뇌 발달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부모의 두뇌 발달을 계속 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이걸 보면서 '아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됐네. 그럼 쪼금 더 따라가 봐야지, 따라가 봐야지.' 그런데 계속 격차가 쪼금씩 멀어지고 있으면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계속 잘하는 두뇌 발달을 시켜 오다가 어느 순간 부모를 딱 넘어서는 순간 독립을 하는 게, 이게 인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그 지식을 가르치면은 이 두뇌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을 가르치면 지식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어떻게 되면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왜? 지식에 종속이 되면 부모의 노예로 산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부모가 시키는 삶을 살면은 어떻겠어요? 아이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교육은 아이 중심이라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 아이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두뇌 발달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두뇌 판단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그래서 판단을 내리고 그걸 가르쳐 주면 아이는 점차 이 부모에게 그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회성 그 자폐 아이들 중에서 인제 그 ADHD가 같이 아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 중에선 저희 아이같이 아예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옆에서 이런 걸 가르쳐도 아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려서 소위 귀의 경일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이 아이들에게는 뭐 요만큼의 타격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부모님들이 인제 가다가 지쳐서 포기를 하죠. 그런데 포기가 안 되는 포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가 말이 쪼끔 되면서 폭력성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가르쳐서 이걸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길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요. 그게 뭐냐? 둘? 셋으로 나눠지겠네요. 하나는 아이가 만약에 진짜 더 이상 자기가 갈 곳이 없어서 그 무릎을 꿇으면 이게 호랑이 교육법이 여기에 들어가요. 무릎을 꿇으면 그러면은 아이는 내 말을 듣고 따라와요. 이거는 인제 길들여진 거예요. 네. 잘 길들여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길들여지면 말 그대로 뭐 서울대학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갈 수 있어요. 왜? 공부시키면 공부 착실하게 하고 죽어라고 그 시키는 대로 착착 하는데 왜 못 가겠어요? 성적도 나올 테니까. 충분히 갈 수 있죠. 왜? 하버드나 뭐 이런 데가 아이들의 그 사고력을 보고 뽑을까요? 아니에요. 사고력을 보고 뽑지를 못해요. 뭐 사고력을 기본적으로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보고 하지만 그거는 극히 몇 퍼센트 안 되는 아이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말 그대로 성적으로 보고 뽑기 때문에 사고력은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버드에 있는 교수들도 사람의 사고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대학도 그렇고 예. 어디를 가도 다 그래요. 예. 그게 됐었으면 사고력을 늘려줄 수도 있어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자기와 같은 천재적 사고를 그 후손들에게 그 가르칠 수 있었는지 못 가르쳤잖아요. 예.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자폐 아이들은 특히 그 자폐가 있고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반항이 심해져요. 또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게 여기에도 들어가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하는 거 아니야." 이래 놓으면 폭력성과 반항이 굉장히 심해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만약에 아이가 인제 "폭력성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아이에게 집에서 자유롭게 내버려 둬 보세요. 그리고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한 일 주일만 딱 지나봐도 집에서 밖에서는 뭐 학교나 이런 데는 워낙에 그 또 이 가르치는 곳이다 보니까 반항과 폭력이 심해질지 몰라도 집에서는 적어도 그런 일들이 확 줄을 거예요, 눈에 띄게. 그러면은 그 얘기는 학교에서도 아이의 의견을 듣고 아이의 생각을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면 폭력성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앉아. 여기서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폭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싸움밖에 되는 게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그 생각은 해 보셔야 돼요. '아이의 폭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하는 말들을 쭉 적어 놓고 이 중에서 가르치는 게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치려는 말, 의도, 의도가 들어간 이 저희 말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집에서 하는 것 중에 저희 70% 80%를 넘어선다. 지금 당장 아이의 폭력성은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아이들은 그 폭력성 때문에 그 폭력성을 겉으로 노출시키면서
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때가 되면 아이들과의 그 갈등 봉합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더 하려고 한다? 뭐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 나누는 방법들이 다 그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했을 때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여. 아이는 가르친다. 자기가 그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그 새로운 정보나 접근법이나 이런 거를 배우고 익혀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제 방법을 제가 나누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그 말 많은 물고기를 통해서도 인제 그거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 용도로 제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제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제재하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자유와 조건하고 제재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제재하고 또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이게 훈육이죠. 예, 말 그대로 그 훈육. 제가 아이고 어 오은영 박사의 훈육법 개나 주자라고 하는 영상을 예전에 TV 똥덩이라고 하는 것에서 올린 적이 있는데 예, 그 훈육이죠. 훈육을 하면 아이들 폭력성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장은 아이가 어린아이가 집을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당장은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아이가 육체적으로 커지고 사춘기 접어들면서 '혼자서 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어오는 순간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탄을 쌓아 놓고 어느 순간 발화가 되면 그냥 한 번에 터질 만한 그런 TNT를 차곡차곡 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아이에게 접근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앞서서 했던 그 접근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한번 이끌어 보라고 저는 제안은 드립니다. 네. 방법은 가르치지만 저는 인제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끄는 것도 있지만 저는 직접적인 두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그 방법을 써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상태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인제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스스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끔 저는 인제 가르치는 건데 그 방법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저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인제 여러분들께서는 인제 시작 단계인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이를 이끈다. 예. 부모가 아이의 생각을 찾아가면서 아이의 의견을 듣고 그 자기의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상은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로 실제로 내려가서 협상하면서 '아이들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일단 우선은 시작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인제 제가 이야기하는 코칭 세션이고요. 연구 세션으로 넘어가면 연구는 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인제 진짜 가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요 내용은 뭐 제가 여기 TV 똥떡이가 아니라 여기 말 많은 물고기에서 나누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서 인제 나누는 거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보여 드릴까요? 여기 보면 공개 강좌 정해졌습니다. 네, 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할 텐데 8월 2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고 요때가 여기 밴쿠버 시간은 금요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11 시로 인제 제가 잡았는데 어쨌든 등록을 여기서 하실 수 있고 이거 말고도 여기 지금 어 자폐 아이 두뇌 발달하는 요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 토요일 날 인포메이션 세션이 있는데 저희 한국 날짜로 토요일이에요. 이게 밴쿠버 날짜로는 금요일 저녁 7 시인데 한국 날짜로는 마찬가지로 그 토요일 11 시, 그게 토요일이
한국 날짜로 22 일이네요. 22일 11 시에 있습니다. 그 인포 세션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세션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앞서 제가 이야기한 그 펀더드 여기 있네요. 펀더드 100 @gmail.com 있죠? 여기로 해 가지고 등록 신청하시면은 됩니다. 요 저희 인포메이션 세션은 무료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수업이나 이런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런 거를 전달하는 자리라서 요건 무료고 공개 강좌는 무료는 아닙니다. 예 여기 미리 등록하신 분들은 2만 원, 당일 참가하시는 분들은 25,000원 뭐 아니면 25불 이렇게 돼 있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